SK이노베이션이 2분기 예상을 크게 넘어선 4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자회사 ENS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적자를 냈지만 SK온 통합법인은 AMPC 보조금 효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수의 고객사와 ESS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영업 손실 규모가 지금 예상치보다 50% 이상 더 컸습니다. 이 어닝 쇼크 주범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일단 본업인 석유 사업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영업 손실이 한 4천억 원 정도 됐는데 석유 부문에서 영업 손실이 4,663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기간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제 마진은 크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이 하락한 탓에 전분기에 비해서 5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정제 마진은 원유를 사서 제품으로 정제한 뒤에 팔 때의 마진을 말하는데요. 정유사는 원유를 3개월치 이상 미리 비축해서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2분기 초에 배럴당 85달러에 사들인 원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말에 유가가 70달러까지 떨어지면 보유 중인 재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매출은 괜찮아도 이 재고평가 손실이 반영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원유는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락해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업은 이렇게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신사업이 바로 배터리 자회사 SK온인데 이번에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결론적으로 66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SK온 통합법인으로는 합병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배터리 부문에서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SK온이 흑자냐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온의 통합법인이 흑자라는 것은 SK온만의 영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에 연결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도 있겠고요. SK온의 합작사 실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SK온에 SK이노베이션이 투입한 금융 비용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SK온과 포드와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가 있는데요. 출자는 SK온이 했지만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에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돈을 댔습니다. 앞서 6월 SK이노베이션은 대여 한도를 최대 17억 달러로 늘리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그간 SK온의 금융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일례로 2022년 SK온이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을 SK온에 출자를 했고요. 이듬해인 2023년에도 5,232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2024년에도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SK온을 측면에서 지원했는데요. 주가 스웩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건데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에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전체 배터리는 적자인데 SK온은 흑자, SK온을 중심으로 실적 마사지가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자금 상환 압박에서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AMPC 수령액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AMPC 수령액이 2,734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생산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폭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고객사와 SK온이 ESS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전방 수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상호 관세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AMPC를 빼면 국내 배터리 업체 적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MPC 조기 일몰 가능성도 거론이 됐던 만큼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SK온과 SK엔무브 합병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 SK이노베이션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일단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엔무브는 윤활유 사업을 하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요. 네. 지난 3년간 연평균 9,19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SK온은 연평균 9,130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따라서 SK온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사효과
효과로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당분간은 합병 이후에 IPO 계획이 없다고도 밝힌 만큼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도 낮아졌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연내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대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 당장 걱정되는 부분은 유상증자일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유상증자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악재로 꼽힙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3자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SK가 일부 출자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채무 상환의 목적이 크다고 보이는 만큼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어닝 쇼크 소식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봤습니다.